매체는 많아도 필요한 정보는 정작 찾기가 힘들다고요. 비판은 있어도 해법은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민원 해결에 나섭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중개소 거식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문지연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정교입니다. 여기는 파크골프장이 있고요. 여기 파크골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하천 주변에 산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민원 전화를 하나 받게 됐어요. 화장실에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민원 전화가 와서 제가 좀 그때 이제 급하게 한번 왔었고,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장소에 와 있고 그때처럼 화장실이 잘 청소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지금 이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이요? 걷다가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시내에 있을 거 다 있고 네. 에어컨도 나오고 네. 여기 이전에 있었어요. 조그만 거. 이것이 아직 냄새나고. 주차장만 확보가 되면 아주 좋겠어요. 근데 화장실은 더 안 만들어도 예예 괜찮겠어요? 충분하죠. 화장실 좋아요. 아니 운동을 하면은 한참 멀리서부터 온단 말이야. 사람이 급해 생리현상이라 화장실 가야 돼. 없으면 어디로 갈 거야.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을 하게 되지. 여러 사람이 쓰는 공동 저기를 어떻게 없애? 여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녀요. 거리를 운동하는 데가 여기 지금 무지하게 운동을 해.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왜 없애? 그러면 비용 그런 것 때문에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멀리서 지금 걸어왔잖아. 저기 저기 뭐야 우정교 다리. 거기 지금 불편해 없어서. 그 우정교 다리 있는 데가 생길라다가 지금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대. 자기 아파트 앞에라. 우리는 생기는 줄 알고 외운거니 반반이 갈려. 그래서 저쪽 사람은 그쪽 이용을 해야 되고 여기 사람은 이쪽을 이용해. 그래서 필요한 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게 프랑카드까지 붙였기 때문에 좋아했거든. 그랬더니 민원 들어와서 앉는다고 딱 없애버리는 게.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이 만약 예산이 만약 안 들어가는 경우나 이렇게 있어요. 없어지진 않을 건데 이제 계속 있는데 그리고 많이 이용을 한다니까 모든 사람이. 없으면 안 돼. 화장실이요? 근데 이게 앉는 그 저기 있잖아요. 그게 흔들려요. 네. 변기. 그거 좀 고쳐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냄새가 좀 안 좋아요. 향이 좀 좋은 향 요즘 많잖아요. 그런 향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갖고 막 여기 운동할 때 바람 불면 냄새가 여기까지 막 오거든요. 좀 불쾌해요. 좀 청소 요즘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좀 얼마 전에는 좀 막 이틀 삼일서 밀려서 청소를 하시는지 좀 지저분했거든요. 막 화장지가 쌓이고 그랬는데 요새는 잘 되더라고요. 그전에요? 그전에는 제가 사용을 아예 안 했어요. 고치고 나서 썼어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거시기 첫 번째 민원 전주천 화장실 문제입니다. 우리 방송은 시민들의 생활 속의 불편,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거시기라고 하는 이름,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좀 이런 약자로 저희가 거시기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 주실 분들 이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먼저 민원 전달자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문지연 사무처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주시 임상훈 공보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늘 발로 뛰는 기자죠.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의 유철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좀 약간 그 과한 칭찬 같고요. 과한 칭찬입니까? 네네. 네. 뭐 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철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시기 민원실장 김노현 작가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만에 실장이네요. 네. 네, 저는 민원중개소 거시기 소장을 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이사 박민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도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문지연 처장님 그리고 김노현 작가님 지난주에 현장 취재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본 화장실은 어떻던가요? 제가 화장실을 3번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김노현 작가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화장실이 쾌적하더라고요. 그 에어컨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깨끗한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냄새는 조금 났는데요. 환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어컨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화장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네. 현장 취재를 나가니까 네. 깨끗해졌다. 네, 깨끗해졌다기보다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의 네. 시간대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청소가 하지 않았던 시간에 간 적도 있고 청소를 한 다음에 간 적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날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네. 처장님 간다고 공보관님이 치운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었어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김노현 작가도 현장 취재 함께 동행하셨죠. 네. 현장 갈 때 일단 거기 상황이 저희가 갔던 위치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옆에 저희가 전주천 지나다 보면 그 마전교 바로 옆쪽에 파크 골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인서트에서 들으셨지만 사실은 화장실에 대한 민원 얘기를 좀 들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게 주차장 이야기도 좀 몇 분 이야기를 하시긴 오히려? 하셨어요. 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생겨서 좋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고 갔을 때 화장실은 정말 바로 옆에 둔치에 있는 화장실일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지 않고 사실은 둔치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있는 설치가 그 위에 돼 있더라고요. 둔치 위에 그거는 정확히 명확하게 위치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말하면 제 방에 네.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제 방. 화장실은 둔치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왕 이용할 거면 올라가지 않고 바로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공보관님 나오시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여쭙고 싶었고. 차근차근 하나씩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 화장실 문제를 좀 다루기 시작한 것이 민원 전달자이신 우리 문지연 사무처장님께서 네. 이런 민원을 좀 받으셨다고요? 네, 네. 전화가 한 번 왔었고요. 그래서 좀 가본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갔던 게 마정교고 거기는 삼천입니다. 전주천이 아니고요. 삼천이고 삼천에 있는 마정교에 있는 화장실에 새로 생겨서 갔는데 자기가 산책하다가 갔는데 화장실 청소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관리 안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민원 전화여서 제가 한번 갔었고요. 그때 가니까 진짜 청소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은 청소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고 하루에 한 번만 청소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만약에 4시에 청소를 한다고 하면 제가 3시에 가면 상당히 화장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겠죠. 네. 그리고 좀 생각보다 냄새도 좀 많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네.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더라. 네, 맞습니다. 그런 민원이 네네. 들어왔었고요. 앞에서 또 현장 취재 과정에서도 인서트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었는데 임성훈 공보관 근데 냄새가 좀 난다. 저한테요? 네. 청소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답변에 앞서서 인신 공격이나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냄새가 난다라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들리는 자격 이 방송의 지심 아닙니까?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네. 제가 어떤 전주시가 조치를 취해져서 첫 번째 방문과 둘째, 셋째 방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일름뱅이도 아니고 네. 또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방문하신 그 시점과 장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아까 이제 하루에 한 번 청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네. 완산구청하고 네. 저희 덕진구청하고 청소 체계가 서로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일주일 동안 10번 청소가 되는 거고요. 네.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그것도 주말은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월요일 이른 시간에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청소가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우가 느끼셨을 있을 것 수 있다. 같아요. 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청소 시간 주기에 따라서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삼천 마정교는 완산구청 소속인가요? 맞아요. 공보관님 말씀대로라면 하루에 2번 청소를 하는데 네. 사실 하루 2번 청소를 하는데 좀 이런 일이 발생한다 쉽게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마전교에 있는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범기 시장님의 그
전주천 삼천에 그 공중 화장실 설치하는 이 첫 번째로 설치가 된 곳이고요. 그만큼 그쪽은 이용 수요가 많습니다. 그 앞에 이제 파크 골프장들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또 산책하시는 분들의 이용 빈도수가 다른 데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루 2번 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고 이용자가 워낙 많아서. 예, 그리고 네.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 시간대 좀 이르게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불쾌한 경험들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공보관님 말씀은 우리 문지연 추장께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민원으로 받았다. 민원이 들어왔을 갔다. 시점이 아마 그랬을 그러니까. 것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마정교를 가거나 다른 곳을 갔더라도 그때는 아마 주중에 가셨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그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한 지점들도 생겨나는데 용역이 주말에는 용역에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아예 그 저기 바뀌는 걸. 예, 그 공중 화장실 청소를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주말에는 거기에서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원래 이런 공공시설 같은 공중 화장실은 주말에 이용객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저한테 따지시면 따지는 거라기보다는 네. 일단 궁금증이 좀 생겨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저는 사실 자체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주제들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는 거는 제가 여기서 뭘 해법을 가지고 내지는 미리 청소해놓고 오는 건 아니고 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또 방송이 네. 나가고 나면 시민들 의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피드백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시민들한테 편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지 저한테 여기서 따지시면 갈 수 있어요. 진짜. 사실 어려운 자리에 나오시긴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시민분들도 이제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실제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공보관님 네. 박수 한번 쳐. 갑자기 잘 네. 나오셨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의 청소 횟수에 좀 차이가 있던데 뭐 그것은 이용객의 숫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초창기에 이제 각 구청에서 이렇게 이 청소 관련 저기를 하면서 책정된 예산? 그런 예산에 따라 좀 그런 것 같고요. 내년서부터는 저기 덕진구도 완산구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주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이제 청소하시는 용역업체 노동자분들을 생각하면 또 그분들도 주말에 뭐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주말에 와서 니들 청소해라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뭔가 고민할 지점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완산구청이나 우리 덕진구청 그리고 시의 하청관리과하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벌써 돌아가면 안 돼요. 문제 지금 갈게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선은 저희 화장실을 짓는 거는 전주시가 하는 거고요. 화장실의 유지 관리는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여서 각 구청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대부분 많은 화장실이나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 다 지었을 땐 너무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 측면에서는 고민되는 지점들이 그동안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시민의 의견에 아까 화장실 청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앞으로 유지 관리 계획을 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좀 잘 해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예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유철민 기자. 네네. 사실 이 화장실이 우리 우범기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잠깐 이 공약 얘기하기 전에요. 아까 방금 이제 주제로 나왔잖아요. 주말에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제 전주시도 보면 이 공중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6조에 위탁 관리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 이제 위탁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 2번 항에 전문적으로 청소 관리할 수 있는 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전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크 골프장이 있잖아요. 주말에 그 파크 골프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 파크 골프 협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주말에는 좀 일정 부분 비용을 좀 지불하고 주말엔 청소를 좀 부탁을 하면 어떨까? 그 뭐 이런 이런 대안도 대안도 예. 네, 만들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대안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우범기 그 전주시장이 예비 후보 시절에 덕진 그 노인복지관 천변 나들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들이 천변에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공약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사실 뭐 굉장히 네. 생활 밀착형 공약이죠. 그런 좀 공약, 화장실 공약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그뭐 개발 공약 같은 큰 공약도 있지만 소소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이 부분도 그 우범기 시장이 예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나 싶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26년까지 20억 원을 들여서 전주천과 삼천 일대에 화장실 17곳을 설치하고 또 화장실 위치 안내판 30개를 설치한다는 게 공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먹고 싸는 거 네.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 기본적인 욕구죠. 예,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민의 어떤 기본권 향상을 위한 뭐 공약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에 바로 임상훈 공보관 답변이 있어서 네. 이 정도로 살살 실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장실이 네. 그러니까 많이 생기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 이유가 이제 저도 이제 방금 뭐 취재하면서도 저도 알기도 했지만 확실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주긴 하셨는데 네. 이제 궁금해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지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임상훈 공보관에게 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공약이 20억을 들여서 총 17곳에 공공 화장실을 설치한다.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원래 이제 공약에서는 15곳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민 의견들 수렴하고 하면서 더 필요한 곳들 발굴을 해서 17곳 그리고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2곳이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공약대로라면 그리고 이제 그 예정된 26년이 가면 19곳이 이제 설치될 것이고요. 지난해 지난해 몇 곳이었냐? 지난해 6곳이 아마 설치됐고요. 네. 올해 3곳이 예정돼 있어서 2곳이 됐고요. 11월에 1곳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는 예정대로 잘 가고 있고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어차피 그 시간도 좀 끌어야 되겠고 나온 김에 말도 좀 하고 우리 시장님 훌륭하시다고 얘기도 좀 해야겠으니까요. 허락해 주신다면 좀 해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민선 8기 이제 공약으로 해가지고 천변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민선 7기 때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민선 7기 때에는 그 개방 화장실을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천변에 굳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상가 화장실이나 기존에,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정책. 뭐 공원의 화장실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화장실일 수도 있고 뭐 상가나 주유소의 화장실이라면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 휴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형태로 했었고 네. 그게 지난해 한 11월 기준으로 하면 41곳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선 7기에는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였고 민선 7기 들어서는 그 41개의 개방 화장실과 더불어서 이제 천변에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욕구가 있었던 거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물론 그게 어느 게 옳고 또 어느 게 뭐 나쁘다 이렇게 잘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거지만 건 아니지만. 정책의 방향성에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또 잘못된 부분이나 있으면 바꿔야 되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하고 뭐 그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방 화장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흔한 곳 더해서 예, 신설을 맞습니다. 했다. 예, 투트랙으로 같이 간다라고 네. 보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개방 화장실들이 있지만 저도 이제 천변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도 가고 간혹 걷기도 하지만 사실
잘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 화장실이 있는지. 예, 남의 화장실 들어가기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저기 개방 화장실을 안내하는 안내판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거죠. 아 저는 그 갑자기 우리 공부원님 궁금한 게 네. 뭐 개인 정보는 아니고 공부원님 이제 그 저쪽 완주 쪽에 사시잖아요. 실리 쪽에. 네.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천변으로. 네.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제 화장실이 없거든요, 거기. 프라이버시에 아니, 화장실이 필요하다. 아. 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방 화장실 실태도 함께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궁금한 게 저희 인서트에서도 나왔던 게 지금 설치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오히려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뭐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반대하면 그냥 멈추시는 거예요? 아, 그거 제가 답변해야 되는 아니 거죠? 궁금해요. 아니, 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철민 기자가 좀 지적을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설치 지역 위치의 네. 문제를 좀 언급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가까운 곳에 설치된 화장실도 있고 네.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아마 이런 부분 이제 고려를 하긴 하실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임상 공보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해 이제 6곳을 설치했거든요. 6억 6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6곳 설치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완산구 삼천동 효천교 인근하고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근에 6곳을 설치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효천교 인근의 화장실이에요. 여기를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펴 보면 이 효천교 이 새로 설치된 화장실 바로 인근에 강변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이제 개방 화장실이 운영이 되거든요. 이 개방 화장실과 효천교 인근의 화장실의 거리가 불과 한 150m 정도밖에 안 돼요. 150m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개방 화장실을 잘 활용했다고 하면 차라리 좋은 건데 너무 인근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이 효천교에서 그 다음 천변 화장실까지 가는데 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도보로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아마 이 개방 화장실과 그 다음 천변 화장실 중간 정도에 설치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거죠. 네. 임상훈 공보관 이거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저기 따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치 기준에 따르면 지금 유철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그 효천교회 공중화장실은 설치가 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설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기준이 있는데요. 기존 개방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에서는 300m나 에서 500m 정도 이격의 거리가 있어야 설치를 할 수 있고, 기존 이제 우리가 신규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1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설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 기자님께서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해보겠고, 네네. 만약에 유 기자님이 말씀하실 기준이 맞다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다음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설치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지금 잘못된 설치다. 만약에 이렇게 그 설치 보여진다는 기준이 거죠. 맞다고 하면 네. 이제 그런 거겠죠. 네. 일단 그러니까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네요. 네네, 다음 확인이 필요해 시간에 보입니다. 유철미 기자 꼭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누가 맞을지 예. 기대해 주십시오. 커피 사시는 걸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km 정도로 좀 떨어뜨려서 아니요, 화장실을 그러니까 설치하는. 공중 화장실을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신규로. 곳으로부터는 네. 1km. 네. 기존 개방 화장실이 있을 때는 네. 300m 또는 500m인데요. 300과 500의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자면 기니까. 여튼 여튼 어쨌든 이렇게 골고루 좀 설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기존에 개방 화장실이 있는데 네. 굳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중복 투자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저희. 문지연 처장님 네. 실제 좀 어때요? 그
저도 이제 전주천에 개방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주천은 좀 보면 좀 넓어요, 구간이. 예를 들어 자전거 대여소, 한옥마을의 자전거 대여소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까지 그 거리가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 중간에는 화장실이 현재는 없는, 신규 화장실이 없잖아요. 이 부분도 그 전주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화장실을 안 만들어주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 솔직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좀 아까 민선 7기, 민선 8기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민선 7기 때 이제 생태하천 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유지 관리에 대한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게 실제로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다른 개방 화장실을 봐도 대부분 유지 관리가 잘 안 돼요. 고장 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문이 잠겨 있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가 잘 될까 했을 때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최대한 기존에 있는 건물에 최대한 쓰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하는 대안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화장실을 짓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천 주변에 보다는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쓰고 그 예산을 하천에다 다시 투자하는 거, 시민들에게 하천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끔 정비하거나, 그러니까 그 정비가 준설은 아니겠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 저는 이 자리가 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전주시가 그 신규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열심히 예산을 팍팍팍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확답만 받으면 저는 이 자리에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결론까지 좀 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잠깐 저를 도발했는데요. 주제 어긋나는 얘기는 하시면은 이제 전 다음번에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였을까요? 끝나신 거예요? 아니. 할 얘기들이 많은데 욱해가지고 지금 까먹었는데요. 그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으로 가게 되면 사실 돈 얘기로 가게 되면 네. 부담도 많이 되곤 하지만 지금 완산구청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하루 2차례 일주일에 10번 청소하는 그게 이제 1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청소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어떻게 보면 그 청소를 담당하시는 업체 에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되는 거고 시민들한테도 또 화장실 있는 한 부분이니까요. 곳당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네. 청소 예산이. 예. 그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공중 화장실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은 설치 예산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 등 운영 관리 예산은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 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바로 잡겠다. 그 시장님한테 그 허락 받고 오신 거예요? 그 말을 해도 된다고? 아니요. 네. 아니, 시민들이 원하시면 시장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수요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화장실이 좀 그 많이 있고 거리도 좀 좁고 어느 지역은 뭐 화장실도 적고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요. 맞아요. 관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이게 구청 순전히 구청 예산 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수요에 따라서 지은 게 아니라 뭐 짓기 편한 곳에 짓느라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혹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임상훈 공무원님 빙의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하긴 하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고 그런 지적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우범기 시장의 약간 스타일이 잘 아시겠지만 약간 불도저 스타일 아닙니까? 딱 한 번 결정하면 간다. 네. 뭐 좋아 빠르게 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약간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천변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하나 좀 재밌는 자료를 찾았는데 천안시에서도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된 그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네,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충남도의회하고 천안시의회가 나서서 아예 그냥 뭐 의정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단체 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 산책로 화장실 설치 편의시설 어떻게 마련할 건가라는 네. 그런 토론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좋지만 그 전에 조금 이제 소통을 좀 하면 어땠을까? 네. 그 의견 수렴 절차들을 좀 충분히 가졌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좀 문재인 초장님,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 편의 시설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으면 좋을 것 같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찬반 논란이 생긴다? 네, 좀 그러니까요. 생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게 실은 이제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정말 최적의 장소를 몇 군데 이제 받아서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시민들한테 이제 공론이 안 됐겠죠. 안 됐고 그냥 이제 민원성으로 이제 받았던 거라면 실은 어느 화장실 위치가 봤을 때 되게 좋아서 여기다 지으려고 행정에서는 했겠죠. 근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내 집 앞에 화장실은 다들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휴지통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 분리배출함이 있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같은 원리라고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주시에서는 화장실의 위치를 계획을 짰고 근데 어떤 일정 부분 어느 곳에서는 어떤 시민들이 우리 집 앞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민원도 좀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실제 위치가- 전주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네. 있었습니까? 네네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유지 관련이 그 예산 부분에 잠깐 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전주 생태하천 협의회라고 하는 협의체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도 좀 화장실 얘기를 살짝 했어요. 완산구청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가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번 청소해요라고 하는 얘기를 맨 처음 했었고 그 다음 버전이 뭐였냐면 그 다음 얘기가 근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으면 저희 청소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이야기가 살짝 나와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분명히 신규 화장실이고 정말 다들 좋아할 텐데 이게 청소가 안 되면 또 유지관리 문제 될 텐데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하루에 2번 청소하신다고 하고 예산 걱정 없다고 하니까 제가 채증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공보관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건 실태를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예산들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가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에서 좀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찬반 논란, 네. 주민 반대 때문에 네. 실제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데 네. 터까지 마련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거든요. 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화두에 그 시민분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장소에 생기려고 해서 저는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그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의 서로 이제 공공의 영역 안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공간들을 내어주는 마음도 저는 좀 시민 의식에서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처장님의 또 네, 의견이고 네, 이제 맞아요. 아파트 주민들 실제 그 지역에 그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현장에서 들었지만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그 실제 팔굽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그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염려가 되고 웬만하면 우리 집 앞은 안 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사실.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하고 조율하고 하는 게 그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네. 이게 참 화장실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논할 줄이야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도 하게 아니, 됐어요.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생각 기본이라니까요.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는 게 기존에 만약에 뭔가 지자체나 이런 행정에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이런 생각은 아마 불신이라는 게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생기더라도
좋은 게 아니라 약간의 골칫덩어리가 될까봐라고 하는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민들의 입장,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 네. 입장에서는 관리가 아주 잘 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내가 산책 가기 전에 화장실 딱 집에서는 못 갔지만 갈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불신들이 우리 사회 안에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게 네, 재밌는 윤철민이죠. 게 저는 이제 그 완주군 상관면에 사는데 동네 주민이에요, 우리 공무원님하고. 근데 그 상관면 신리에 보면 신리역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장실은 제가 이제 몇 번 이용해 보면 되게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고. 완주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천변 화장실과 이 공중 화장실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 고민을 해봤더니 천변 화장실은 이렇게 유동 인구 네.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용객 숫자. 네. 그 이용객 숫자도 그렇고 여기 이제 동네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그 의식에서. 주인 의식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쓰려고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변 화장실은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한마디 좀 더 네. 붙이면 네. 아니 그냥 정보 차원으로 그 우림교 인근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원래 이제 공중 화장실이 들어설 예정이었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주민들께서 그렇게 그닥 좋아하진 않으셔서 그 위치에는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예. 대신에 그게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그 위치를 찾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사례하고 더불어서 또 다른 화장실 한 곳도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또 약간 반대가 있어서 한 100m 네. 정도 예. 건지산 내의 생태공원 내에도 화장실 건립 문제를 두고도 찬반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건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조금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제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저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아니 네.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알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얘기를. 따로. 자, 지금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우리 방송 시민들의 생활 속의 불편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시기 프로젝트 지금 문지연 사무처장 그리고 임상훈 공보관 유철미 기자 김노현 작가 이렇게 패널들과 함께 시민들의 가려운 곳 찾아보고 긁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 인서트에서 잠깐 주차장 이야기가 나온 것을 좀 언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파크 골프장 그 인터뷰를 하는데요. 화장실 너무 만족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주차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은 저희도 자주 들었던 민원이어서 네. 놀랍진 않았습니다. 놀랍진 않았고 다만 제가 조금 이야기를 살짝 드리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그 하천 주변에 있는 둔치라고 하죠. 고수부지라고 하는데 네. 이 공간을 그냥 공유지고 노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기후위기나 아무튼 기후위기는 빼더라도 하천에 물이 갑자기 많이 불어났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역할을 물을 하는 잡아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홍수터예요. 네. 원래 명칭은 고수부지라고 안 하고 원래는 홍수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홍수터를 그냥 사람들은 다들 풀이 있고 그냥 노는 맞아요. 땅이니까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땅들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고요. 행정의 역할이기도 거기에다가 하고. 이분들은 주차장을 지워달라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10년 동안 제가 그 데이터는 있는지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많은 지자체에서도 주차장은 다 만들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 왜냐하면 빗점 오염도 상당히 많이 나올 어. 뿐더러 그리고 이제 하천 기본 계획 안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거는 거기 대부분 둔치나 고수부지는 뭔가 생태적으로나 아니면 뭐 하천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 아까 말했던 홍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실제로 홍수터도 만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예, 그런 의미인 거고 지금 그다음- 말씀을 좀 네. 듣다 네. 보니까 김노현 작가 네. 이번에 현장 취재 가셨다가 네. 시민들이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주차장 못 지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취재를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주차장이 당장 필요한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는 말을 저기 우리 문처장님이 환경단체 사무처장님이 그 얘기를 말하고 대놓고 싶었으나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 홍수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렇게 왜냐하면 스포츠 시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네. 그 비가 네. 한 번 엄청 온 날에 그 올해 네. 그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홍수가 나서 거기는 쓸 수 없는 땅이 돼서 다시 재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대부분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을 받아두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사실 시민들 잘 모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려준 뭔가라도 알것 같고 알기 쉽게 좀 설명도 네.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민원도 사실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민원도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설치를 한 거고 생활 밀착형 공약까지 가서 사실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확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럼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하면 그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생활 밀착형 공약이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둔치라든지 이런 역할. 네. 그래서 이걸 보호도 해야 되면서 꼭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 이해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임상훈 공무관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예, 특히 이제 마전교 쪽에 그 파크 골프장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고요. 그쪽에 이제 차를 대시려면 전북 도청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저도 뭐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보면 그냥 도로변에 쭉 주차들을 하시니까 위험하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가시설 즐기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안 되냐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는 네, 김나연 작가. 의문이 조금 더 걸어오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많이 멀지 않았거든요. 많이 멀지 않아요. 거기 바로 길 건너면 되고. 그래서 이왕 운동하러 오시는 거 이렇게 조금 하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내려와서 또 내려가서 거기까지 가는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나 네. 이게 이해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아무튼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환경단체가 아니고요. 아마 네. 전라북도나 지방환경청에서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원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법적으로 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건가요? 아니고요. 네. 근데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기본 그 요즘의 추세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질 않고 있고요.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공간도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는 게 현재 지금 움직임이고요. 그 정도로 하천이 물그릇을 담아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또 넘어가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뭐 기후위기 대응에서 있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홍수터를 마련해 주는 게 지금 자연기반해법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을 바로 그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좀 뭔가 위쪽에 설치하고 그런 건가요? 화장실 설치 역시 마찬가지인 건가요? 네. 그래서 네. 그 주차장 얘기 나와서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요. 법제처에 안 그래도 경기도 가평군에서 질의를 했네요. 그러니까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지목만을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하천법에 저촉되냐 그런 질의였어요. 지목만 답변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네. 왜냐하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어쨌든 지목만을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8조 1항과 2호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불법이 아니다. 아니요. 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 같아요. 활용할 수 없다. 네네 그런 네. 취지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런 주차장들이. 그냥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그러니까, 되고 맞아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주천하고 삼천만 거의 고수부지하고 둔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소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보지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한참 막 자연성 회복이라고 하는 하천의 큰 아젠다로 물관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다시 한때는 폐기하는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 안에 그동안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바라본 하천의 생각들이 다시 또 불현듯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 주차장은 더 나가- 하천에 두는 건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천에 주차장이 있는 거는 조금은 지금 현재의 소장님 빨리 시점 안에서는 아닌 화장실로 것 다시 같고요. 넘어가시죠.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못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공보관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겠습니다. 아,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맞는 걸로. 그리고 화장실, 공공 화장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지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좀 민원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원인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함께 논의를 해봤는데 다행히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주시에서도 좀 해결하기 위한 이런 고민과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다. 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장실 사실 보면 유철미 기자, 네네. 그 전주 화장실 필요성 사실 예전부터 좀 나왔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천변 화장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구 사항이 높습니다. 근데 전주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의 변천사를 좀 보면 제가 네. 그 자료 조사를 하다가 예전 기사 몇 개를 발췌해봤어요.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실 텐데 첫 번째 사진은 2009년 기사인데요. 어떤 한 남성이 이 어은교라고 돼 있는데 네. 스티로폼 하얀 스티로폼 이제 성인 남성 키만한 하얀 스티로폼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소변을 볼일을 보고 계세요.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아 스티로폼으로 만든 화장실인가요? 네, 임시 화장실. 이게 2009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스티로폼이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조준 내 역할을 하는 건지 민감하다. 요거는 조금 좀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화장실은 아니고 아니죠. 임으로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죠. 있다. 누군가 만들어 놓고 누다 보니 계속 누적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게 2009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2007년 기사에도 있어요. 네. 기사 제목 자체가 네. 시민들은 폭염에 하천은 방뇨에 몸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임시 가리개로 화장실 같은 걸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뇨를 하고 있는 계세요. 볼일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는 그러니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뭐 시민의식을 따지기 전에 그만큼 사실은 화장실이 필요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 네.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분들도. 아니 이왕이면 뭐 집에서 싸고 싶겠지. 문재인 차장님 네. 남녀 구분이 안 된 화장실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은 노후화된 화장실은 진짜 많았고 이제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 아마 예산이 들어갔겠죠. 행정에서. 근데 지금은 시민들이 많은 하천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천을 가기까지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하천을 걷진 않았어요. 하천을 왜 걷냐면 하천의 풍경이 좋았으니까요. 전주천을 많이 그죠. 찾게 된. 예를 들어 하천의 물이 더럽거나 그렇죠. 잘 안 가게 안 되죠. 갔죠.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 하천이 이제 가면 마음에 가보고 싶은 여유를 곳이 주고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가기까지 저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많은 그 전에 하천에 걷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면 이제는 하천에 걷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요구사항이 이제 화장실이라는 것도 생기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화장실을 이제 뭐 좋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기존에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노후 화장실이 계속 관리가 안 돼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그런 화장실로 가지 않는 게 가장 그렇죠. 첫 번째 중요하죠. 목표인 것 같아요. 예산 그리고 투입 시민들 돼서.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원에서 쓰는 화장실은 내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깨끗하게 쓴다고 하지만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화장실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반대로 그런 화장실도 조금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쓰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새로운 생각이 화장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좀 관리하는 문제, 네, 네. 노후화되지 맞아요. 않도록 하는 문제, 뭐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 기사가 2024년 올해 3월 기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좀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도 다 있어요. 이 법률에 보면 제7조에 공중 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에 명확히 어떻게 돼 있냐면 공중 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고요. 여성 화장실의 대변 기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 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답니다. 와, 이런 네. 것도 의무 있네요. 조항이에요. 의무 조항. 네. 의무 조항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개정이 2013년에 된 걸로 돼 있으니까 2014년, 2017년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만약에 설치돼 있다고 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면 이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맞아요. 문제 아닐까요? 김민희 지속적으로 작가? 나오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많이 찾아보다가 봤는데 굉장히 여러 번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한 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막 턱 있고 누르는 거 힘들고 구분 안 돼 있고 폭 좁고 이런 문제는 뭐 그동안에 나왔던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유철미 기자가 직접 그 버스 기사님들의 고충을 네. 화장실 관련된 취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게 저는 사실 재밌으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혹시 그렇지만 그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그게 준비가 됐습니까? 지금 2021년도에 우리 네. 기자가 취재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열악한 시내버스 회차지 문제를 직접 가서 취재를 했는데 네. 굉장히 저는 와닿게 봤거든요. 그분들의 고충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취재한 기자로서도 의견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혹시 준비가 되면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전주시 송천동의 시내버스 회차지입니다. 회차지 한쪽에 기사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과 이동식 화장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누가 이런 데를 쓰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이것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회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고 화장실은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환경은 열악하지만 이런 시설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농촌 지역 종점으로 갈 경우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시간을 넘게 운전해 도착한 곳에는 바람을 피할 곳도 다리를 뻗을 만한 공간도 없는 셈입니다. 없는 데는 바깥에서 이제 차 안에서 시동 걸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출제랑은 아주 힘들었죠. 더 큰 문제는 생리 현상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도로가에 거친 데 가서 또 무단 방류도 하고 그래요. 그런 데도 있어요. 현재 전주 지역의 버스 회차지는 45곳으로 이 중 42곳에 간이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지만 휴게 공간이 있는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생리 현상까지도 낯뜨거울 상황이 되면 자존감이 더 낮아지니까 여건이 좋아지면 그 이상의 운전 종사들도 그만큼 친절하고 차량 관리도 잘 하지 않을까. 전주시는 화장실 청소 횟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우리 이철미 기자. 네네. 그 관련해서 취재하시면서 좀 느꼈던 소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먹고 싸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건데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점과 종점을 오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그곳에 굉장히 장시간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회차지에 쉴 곳, 그러니까 만약에 엄청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잠깐 몸을 녹일 곳,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생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된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보면 전주 지역 버스 회차지가 그때 당시 45곳이었는데 그러니까 42곳에 간이 화장실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주 그냥 상태가 정말 들어가기 싫을 정도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그런 곳이었고 휴게 공간도 7곳밖에 그때 당시에는 안 돼 있었는데 아무튼 전주시도 그때 당시에는 청소 횟수를 좀 늘리겠다. 또 구체적인 정비 계획도 내놓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문제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장실 문제는 중요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장애인 접근권 문제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버스기사님들의 문제도 좀 그렇고 사회 취약계층의 편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화장실 문제를 갖고 저희가 1시간 가까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민을 위해서 화장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정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시민분들도 좀 이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시민의 예산으로 시민의 돈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쓰는 화장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끼면서 쓰는 화장실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민원분 인터뷰 중에 화장실 뚜껑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얘기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된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있었고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여전히 에어컨인데요. 에어컨이 되게 빵빵했어요. 되게 시원하고 좋았는데 이거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혼자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네. 이 전기는 어디 전기일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다른 얘기로. 네. 인사원 공보관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 만들기 뭐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민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름이니까 일단 조금 앞서 말씀드리면 그 에어컨만 말씀하시는데 겨울에 가시면 난방도 됩니다. 화장실 아주 좋은 곳이고요. 네. 화장실 이렇게 좋다는. 네. 예, 일단은 저기 시민들의 삶하고 밀접한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돌아가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토록 하겠고 또 방송 나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피드백을 해서 반드시 일단 다음번엔 나올 것 같으니까 와서 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얘기 하다가 계속 제 좋아하는 후배 생각이 하나 나는데 장씨성을 가진 후배인데요. 걔가 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친구 별명이 장 트러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그런 불상사를 겪었을 때 이런 화장실들이 옆에 있다라는 게 큰 구세주 같은 매우 존재일 중요해요. 것 같고요. 예.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화장실이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 있잖아요. 네. 네. 깨진 유리창 이론이 가장 이렇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맞아요. 공중 화장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시민분들께서도 여하튼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나를 살려주는 구세주인 화장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하시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생활민원 전화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양 구청에서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번 전화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저희 방송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철미 기자도 좀 오늘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임상훈 공보관이 했던 깨진 유리창 이론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배우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 그 무질서가 이제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 그런 걸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 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관리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깨끗한 화장실에 내가 오물을 버리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거나 그러기 좀 어렵거든요. 사람의 양심상. 근데 좀 조금만 더러워져 있으면 저도 그냥 편하게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공보관님 나오셨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앞으로 전주시 화장실 관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도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노인 작가도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제 시민 의식을 당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좀 당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일단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1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약을 이행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몇 건의 공약을 이렇게 이행했다 해서 그 숫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유지 관리 하게끔 예산 반드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어볼 거예요. 더 나은 전주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들의 약속. 저희 방송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많은 요구들 모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민원들 저희 방송으로 반드시 꼭 제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취재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비대할게요. 네. 예.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준비한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민원중개소 거시기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민원전달자 문지연 사무처장 그리고 네. 민원해결사 임상훈 공보관 늘 발로 뛰는 기자 유철미 기자 그리고 민원실장 김노현 작가 이 네 분의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면서요. 4인조 남성 밴드죠. 데이브레이크의 화장실이 어디죠?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